네, 안녕하세요. 3시 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리시는 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승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데이터 앤 AI 테크톡 첫 번째 시간 라이즈 오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는데요. 이런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전반부는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뒤에는 이제 제품 데모까지 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리스 아마 뭐 못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회사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도 그래도 IT 쪽에서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파치 스파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빅데이터 어떤 프로세싱 엔진의 표준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 많은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데이터브릭스는 이 스파크를 만든 UC 버클리 출신의 출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창립한 회사입니다. 그래도 그 아파치 스파크 외에도 앞으로 소개드릴 델타 레이크라든지 오픈소스 ML 프레임워크, MLOps 프레임워크 중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MLflow 이런 그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레이크하우스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SaaS를 이제 만들고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앤 AI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같은 매직 쿼드런트 등재된 첫해 작년에 처음 이제 등재가 됐는데요. 첫째 데이터베이스 분야랑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플랫폼 이 두 분야에서 리더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핫한 플랫폼입니다.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는 2013년 창립을 했는데 스텔스 모드로 있는 기간 빼고 나면은 뭐 10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래도 기존에 6천 명 정도, 6천여 그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 아직 상장 전인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3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이제 30억 정도 되는 30억 달러 정도 되는 큰 금액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상장 전 가치만 해도 한 40조 원 정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연매출 1조 그리고 연 성장률 80%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앤 AI 플랫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이 증가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앤 AI 분야가 이제 핫해진 데에는 아마도 이제 지난 10년간 이제 우리 시대의 혁신을 이뤘던 이끌었던 어떤 실리콘밸리의 굉장히 많은 테크 리딩 회사들, 페이스북, 뭐 아마존, 넷플릭스, 뭐 구글 이런 회사가 되겠죠. 이런 테크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엄청난 성장이랑 전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기업들이 가장 큰 무기인 데이터 AI가 없었다면은 오늘날의 구글이나 어떤 페이스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본다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어떻게 현재 상황을 이제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들이 아니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대응 같은 거를 빠르게 자동화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이제 다른 경쟁사보다 굉장히 성숙한 데이터의 활용을 이제 리드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활용의 영역을 보신다면 왼쪽이 이제 어떤 빨간 점 왼쪽에는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기존의 BI 분석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AI 이제 영역들이 이제 AI 머신러닝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테크 리더들이 가장 오른쪽으로 가 있고 모든 기업들도 아마도 이 테크 리더들처럼 이 데이터 성숙도의 커브에서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테크 리더들뿐만 아니고 이미 여러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와 AI는 그들이 이제 경쟁사와 차별할 수 있는 아주 주요 무기인 것 같아요. 뭐 6, 7년 전에 제가 뭐 이렇게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AI 뭐 이런 얘기를 뜨게 꺼내게 되면 뭐 구글 같은 큰 회사에서
이제 사진을 보고 얘가 고양이냐 개냐 이런 거 분류한 데는 쓰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지금 2022년 오늘은 굉장히 많은 회사,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에서는 사기행위 탐지 같은 거나 게임에서 보다 나온 어떤 개인화 경험 같은 거 혹은 이제 월마트 같은 데서는 서플라이 체인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용 절감하는데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보다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이 도메인별로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 이에 뒤처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와 AI 전략을 잡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플랫폼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리포팅이나 BI 워크로드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어떤 AI, ML 워크로드 같은 걸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레이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이한 두 개의 플랫폼이 혼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어떤 중앙 분석하는 분석 시스템으로 사용돼 와가지고 이제 우수한 성능, 관리성 같은 걸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형 데이터만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성 같은 것들도 어떤 요사이 말하는 빅데이터 같은 거 처리하기는 쉽지 않고 굉장히 비용도 비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 반대로 이제 과거에는 하드였죠.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레이크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대비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들, 반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훨씬 더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고확장성이면서도 저비용 구조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대비 편의성이나 어떤 관리성,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은 좀 더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태생이 다른 만큼 이제 그 장단점도 뚜렷하게 다른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날 이제 기업에서 어떤 두 가지 플랫폼들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이제 구성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들, 특히 뭐 로그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반정형 데이터들이 1차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데이터가 적재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1차적으로 되고 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스파크 같은 빅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 레이크 상에서 AI나 머신러닝 같은 유스케이스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리포팅이나 추가 분석을 위한 일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서 이를 활용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원화된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서로 이제 중복되고 사일로 되는 거에 인해서 어떤 데이터 중복, 브리치 이런 데이터의 품질 저하 같은 문제를 좀 발생하게 되고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델을 예측하거나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업 환경이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서로 다른 플랫폼, 서로 다른 보안이나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위험 요소 같은 것들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결국은 이제 BI용, AI용 다른 시스템, 다른 툴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같이 협업해야 되는 이런 협업에 같은 협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도식화했지만 실제적인 아키텍처는 굉장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분석 구조로 인해서 시스템 간에 연계하는 비용이나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결국은 어떤 속도나 에저일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나 AI 플랫폼을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이거를 실제 프로덕션화까지 가져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플랫폼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선 어떤 용도별로 데이터를 따로따로 이동할 필요 없이 어느 클라우드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지 간에 그 양이 어떤지 간에 모든 팀원이 모든 툴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떤 클라우드나 모든 데이터 자산에 대해서 단일 어떤 보안 거버넌스 모델로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BI나 AI 또 어떤 여러 가지 본성 유스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다면은 서로 다른 사일로, 서로 다른 툴 이런 걸로 인한 협업이 안 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것을 이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레이크하우스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제 모든 3사 유명한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위에서 어, 동작하는 사스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들은 어떤 고객 어카운트 내 이제 어떤 뭐 아마존 기준으로 S3 아마존 애저 기준으로 애저 데이터 뭐 레이크 스토리지 혹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이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내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위에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스토리지 레이어를 따로 둬가지고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가 가지지 못하는 품질 관리나 고성능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 외에 유니티 카달로그 하는 단일 기준의 어떤 거버넌스 모델 보안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ETL 작업하는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수행하던 SQL 기반의 분석이나 어떤 대시보드를 본다든지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거나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머신러닝 만드는 분들이 전체 모델을 만들고 관리하고 서빙하는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개방적이면서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레이크하우스를 이루는 핵심 기술인 델타 레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레이크는 데이터 레이크 위에서 어떤 오픈 포맷 스토리지 레이어를 올려가지고 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델타는 밑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파켓 포맷 같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오픈 포맷이죠. 이런 파켓 포맷의 데이터 파일에 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테이블을 저장할 때 델타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트랜잭션 로그를 같이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둡이나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어펜드는 계속 가능했었는데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것들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가능한 애시드 트랜잭션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말이죠. 그래서 델타는 또한 어떤 배치성으로 들어가는 어, 데이터랑 스트림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과거에는 람다라고 해서 따로따로 이제 스피드 레이어와 배치 레이어를 따로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애시드 트랜잭션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델타 테이블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단순화할 수도 있고 스키마 인포스먼트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품질이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이걸 드롭시키는 등 어떤 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확보할 수 있어요. 타임 트래블이라고 해서 트랜잭션 로그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과거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데이터 스냅샷을 다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필요 없이 예전 버전의 데이터를 이제 시간 여행하듯이 손쉽게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 버저닝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이런 품질 관련되어 있는 것 외에도 성능적으로 봤었을 때도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 하드웨어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스몰 파일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파일 수가 너무 많아진다든지 혹은 뭐 이제 데이터 스큐라고 해서 한쪽으로 데이터가 몰린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델타 레이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 하면은 어떤 인덱싱 지오도나 혹은 이제 데이터 스키핑이라고 해서 별도의 좀 더 효율적인 자동으로 이제 파일들을 필터링하는 기술, 자동으로 파일을 압축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캐싱하는 기술들이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에서 상상하지 못한 분석 속도, 지금도 보시면 데이터 파일 테이블 포맷만 바꿨는데도 훨씬 더 빠른 쿼리 속도, 훨씬 더 빠른 ETL 처리 성능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델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파켓 포맷을 이용하는 개방적인 구조예요. 델타로 이제 저장되는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브릭스뿐만 아니고 AWS 아테나나 뭐 스냅플릭 같은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키텍처적으로도 다른 사스 솔루션들은 고객의 데이터, 고객의 계정 내에 있는 데이터들이 해당되는 사스 솔루션에 있는 데이터로 계정으로 데이터가 넘기고 나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고객의 데이터는 데이터브릭스 내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는 그대로 고객 계정 내에 있어요. 그 S3 오브젝트에 그대로 있고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가 어느 벤더에도 종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저희 제껴내고 그냥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 데이터브릭스에도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되어 있는 구조가 저희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은 뭐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큰 첫 관문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되겠죠. 뭐 S3나 뭐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같은 데다 파일이 이제 업로드가 됐었을 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디까지 파일을 읽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읽어야 된다 이런 스케줄링을 보통 이제 다 짜게 되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제 코드 한 줄만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세싱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오토로드라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뭐 데이터베이스에 다치적으로 들어가 있는 ETL 서비스인 델타 라이브 테이블 혹은 이제 어떤 잡 스케줄링이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같은 것들도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 있는 에어플로우 연동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풀틈 내에서 이런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던 델타 레이크라는 델타 테이블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나 어떤 성능 같은 것도 보장할 수 있고요. 적은 하드웨어에서 보다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애저 데이터브릭스에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뭐 AWS나 구글도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어떤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수집할 원본 데이터들이 되겠죠. IoT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뒤에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벤트 허브나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스트림성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특정 어떤 파일들이 배치성으로 이제 떨어지는 배치성 데이터도 보이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보이시는 브론즈, 실버, 골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델타 레이크에서 얘기하는 메달리안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테이징 테이블 넘어가서 정제하고 마트 만드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꼭 3단계는 아닐 필요도 3단계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브론즈의 어떤 원본 데이터를 적재하고 나서 원본에 대해서 어떤 정제 작업들, 필요 없는 데이터를 이제 클렌징하고 다른 데이터랑 조인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버 테이블이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어그리게이션해서 마트성 테이블을 만드는 게 골드라고 이제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골드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BI 리포팅에 쓰거나 ML 모델을 학습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ETL 어떤 과정들을 도식화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트림이랑 배치를 하나의 델타 테이블로 통합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람다 같은 아키텍처, 스피드 배치 별도로 따로 하고 할 때마다 데이터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혀 필요 없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과거처럼 이제 하나 밴드만 되는 게 아니고 인서트 딜리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하다가 뭐 잡이 페일 나거나 이래도 손으로 재처리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손쉽게 줄어드는 거죠. 업데이트 딜리트가 가능하고 중간에 백필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국적으로 일반적으로 과거의 데이터 레이크에서 가질 수 없었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품질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서 정제가 끝난 마트성 테이블에 대해서는 어떤 현업 분석가 분들이 이제 리포팅이나 추가 분석을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겁니다. 데이터브레이스 SQL은 노트북 환경, 파이썬이나 이제 R 같은 데 익숙하지 않은 현업분들도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리더시 대시보드, 저희가 리더시를 인수했거든요. 그 대시보드랑 이제 SQL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뭐 기존의 타블로나 파워 BI 같은 BI 툴들을 쓰고 계시면 여기다 곧장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SQL이 없었을 때는 보통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서 만든 마트성 테이블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다 옮기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하는 시간, 데이터도 중복되는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옮기는 거는 속도 같은 문제들 때문이잖아요. 쿼리 같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 SQL에는 엔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하는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과거에 컨커런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했고요. 오픈소스 스파크 보통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처리량은 좋지만 굉장히 레이턴시 짧은 거에는 약하다라는 문제점 그런 편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과거에 있는 오픈소스 스파크에서 JVM 부분들을 전부 다 C++로 바꿔는 이런 새로 짠 엔진들을 포톤이라고 하는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서 동시성이나 BI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대비 가장 부족한 부분들, 동시성이나 라지코리는 아시다시피 원래 스파크가 잘하던 부분이었고요. 특히 요번에 작년 말쯤인가요? TPCDS라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런 표준 어떤 벤치마크에서도 세계 신기록, 가성비 부분에서 세계 신기록 부분을 보유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성 부분도 오른쪽에 보시는 동시성 부분도 일반적인 타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대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고민하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워크로드들도 굳이 내가 또 새로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매를 해서 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I, ML 워크로드들 어떤 플랫폼으로서 데이터브릭스가 어떠한 장점을 드릴 수 있는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이를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들이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배치 형태로 이제 서빙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이제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다 미리 설치되어 있는 런타임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를 수행할 서버 자원, 뭐 GPU가 깔려 있는 클러스터 자원, 뭐 서버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원을 관리하는 일도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데이터브리스 플랫폼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MLOps의 라이프 사이클을 엔드투엔드로 지원합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만든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서 MLOps 프레임워크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게 MLflow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오픈소스 MLflow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매니지드 MLflow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뭐 특히 뭐 이거를 필요하기 위한 설정하기 위한 어떤 서버나 이런 작업들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이면 MLflow를 사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이제 하시는 역할을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요사에 많이 쓰이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되겠죠. 뭐 텐서플로우가 됐든 케라스가 됐든 뭐 파이토치가 됐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어떤 머신러닝용 데이터베이스 런타임이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돼서 제공이 되고요. 이를 이제 어떤 필요한 실제 수행하기 위한 클러스 자원 같은 스파 클러스 자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버튼 하나 클릭하면은 내가 필요한 GPU 자원 뭐 실제 워크로드에 필요한 어떤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하고 스케일 인 할 수 있는 이런 클러스터 또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떠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쓰는지 간에 독립적으로 이런 머신러닝의 모델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는 계속 트래킹하는 것들이죠. 택하는 기능들 만들면서 이제 다시 리프로듀스 할 수 있도록 아티팩트들도 계속 관리가 되고요.
만들어진 어떤 모델에 대해서 내가 실제 어떤 스테이지 프로덕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전체적인 배포 관리,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어떤 특정 REST API 포인트로 온라인으로 계속 서빙을 하든지, 혹은 배치성으로 특정 테이블에 넣든지, 혹은 다른 어떤 클라우드 외부에 있는 어떤 서빙하는 레이어로 어떻게 실제 연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데이터브릭스 내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데이터브릭스의 머신러닝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두 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델타 레이크,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MLOps 프레임워크인 MLflow,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앞단에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데이터옵스부터 해서 모델을 이제 만들고 트래킹하고 학습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는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MLOps 환경을 제공하는 그리고 그 위에서 좀 더 이 작업들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피처 스토어나 오토 ML, 그리고 여러 사용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협업용 노트북 환경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MLOps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고객 사례 보고 실제 데모 한번 시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한 6천 여 고객분들,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분들이 데이터브릭스를 업무에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뭐 스타벅스처럼 수요 예측, 어떤 개인화 사용자 경험 등의 어떤 머신러닝 통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어떤 커피를 추천하거나 이런 개인화 어떤 부분이겠죠. 이런 머신러닝을 쓰고 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선을 위해서 쓰거나, 혹은 쉘사, 이제 석유 제약사 화사인데요. 이런 데처럼 재고 분석 예측 같은 걸 위해서 과거의 리포팅 업무를 DW 쓰던 거를 데이터브릭스로 넘기고 나서 수십 표 했다 빠른 분석 성능 개선을 가져오신 고객도 있고, 컴캐스트 같은 케이블 TV 업체에는 이제 음성 인식인 리모컨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기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한 640대 정도 되는 인스턴스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데이터브릭스를 바꾸고 나서는 똑같은 워크로드를 10분의 1, 64대만 가지고, 인프라만 가지고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서 인프라 비용만 해도 연 900만 달러 이상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저희 지사가 작년 8월에 생겼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데이터브릭스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국내 뭐 엔터테인먼트사에서도 데이터브릭스를 통합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여러 자회사에서 나오는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나 어떤 통합 이런 부분을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다양한 사업 전개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분석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처리 속도 같은 것도 향상을 했고, 스토리지 비용 절감이나 데이터 검증 등에도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입사원분들이 오셨을 때 1, 2주 내에 굉장히 빠르게 환경 적응을 완료해가지고 스스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멋진 분들도 계시다라고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저리 말씀이 많았는데요. 이제 데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